전 세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09년 10월부터 아이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산부인과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을 직접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희망과 꿈을 싣고 달리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는 올바른 임신 정보 제공을 통해 임신이 여자만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는 잘못된 임신 문화를 변화시키는 한편 자연적인 임신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이른바 계획 임신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태아 심장박동 연구와 습관성 유산 분야 최고 권위자이며 수중 분만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자연 임신 관련 최고 전문가 박문일 교수님의 저서 베이비 플랜을 기본으로 본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부디 뜻깊고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1세기를 접어드는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심각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출산율의 감소가 가장 큰 이슈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태어나는 아기들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연 임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며 자신만만해하다가 뜻밖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자연 임신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좀! 왜 또? 앞으로 7개월하고 10일 남았습니다. 뭐가? 차 사는 거? 아기, 베이비. 임신. 그거 뭐? 어머, 반응이 어째 저래? 임신 그까이 거 일주일만 바짝 신경 쓰면 다 되게 돼 있어. 괜찮아. 당신 진짜 큰일이다. 저렇게 무신경해서야 제대로 된 정자가 만들어질까? 내 정자가 왜? 한번 사용되어 사라지는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90일이 걸린다고. 당신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상, 만들어질 당시 환경이 정자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당연지사. 두 말하면 잔소리. 90일? 수도꼭지처럼 틀면 나오는 게 아니었네? 에이, 그런다고 별일 있겠어? 괜찮아. 그거 알아? 뭐? 1940년 당시 정액 1ml당 1억 1천만 마리 정도였던 정자수가 1990년에는 6천만 마리, 2000년에는 3천만 마리로 줄었다는 거. 이래도 괜찮아? 안 되겠다. 가자. 어딜 가는데? 정자가 말라버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얼른 침대로 가자. 아유, 이 대책 없는 오빠야. 준비 좀 하고 계획 좀 하자, 좀! 그래?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제는 베이비 플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베이비 플랜? 어머, 박문일 교수님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최고 명의를 만나 뵙게 되다니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아직 임신 전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부터 6개월 정도 준비를 하려고요. 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아주 똑부러지는 새댁이시군요. 칭찬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렇게나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한두 주 신경 바짝 쓰면... 또 그 소리! 사실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의 생각이죠. 준비를 하더라도 여자만 하면 되지 하는... 정말 못됐어. 그래도 이렇게 찾아온 게 어디야. 교수님,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 임신에 대해
그리고 임신 전 검사에 대해 자연 임신을 위한 준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환과 임신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앞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연 임신. 박사님, 일반적인 부부들의 자연 임신 출산율은 얼마나 되나요? 오평강씨나 구은달씨처럼 건강한 부부들의 경우 1년 이내 임신할 가능성은 80에서 85%입니다. 수치가 걱정할 만큼 낮은 건 아니네요. 하지만 임신이 되었다 해도 자연 유산율이 65에서 70%에 이릅니다. 어머, 그렇게나 높나요? 그렇습니다. 만 35세 이하의 건강한 부부가 1년 이내 자연 수정하여 출산에 이르는 자연 임신 출산율은 24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치는 더 낮아질 텐데 자연 임신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었군요. 임신은 여자와 남자의 몸, 생식 관련 호르몬, 환경 등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몫을 해낼 때 자연 임신이 가능합니다. 자연 임신의 조건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생식 능력이 정상적인 부부라 할지라도 매달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은 20에서 25%에 불과한 것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서로 만나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정자는 꼬리를 움직이면서 스스로 난관까지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오르가슴을 느끼면 자궁 수축이 일어나 보다 쉽게 난관에 도달하지요. 난자의 수명은 약 24시간이지만 정자는 3, 4일까지 생존합니다. 난자에 도달한 많은 정자 가운데 오직 하나만이 난자벽을 뚫고 수정에 성공하는데, 신기하게도 정자 하나가 난자 안으로 진입하면 보호막이 생겨 더 이상 다른 정자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저렇게 작은 요소들이 서로 다른 몸에서 출발해 하나가 된다니 참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 수정을 위대한 도킹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임신 전 검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계획 임신율이 낮습니다. 임신 전 검사를 받는 일도 드물고요. 그러다 보니 임신 초기에 약물이나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임신 중절 수술을 하거나 유전적 결함이 있는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위험들이 숨어 있군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무래도 남성 쪽이 여성에 비해 임신 전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에 소극적인데요. 이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임신 전 검사가 일상화되기 위해선 계획 임신이란 개념이 공유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임신을 계획하고 아기를 낳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한 7, 8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똑똑한 편인지라 9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계획 임신율은 51.4%에 불과합니다. 그것밖에 안 되나요? 박사님, 계획 임신과 무계획 임신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무계획 임신의 경우 임신 초기 기형 유발 물질 노출이 계획 임신에 비해 2배나 높습니다. 약물은 3배, 알코올은 2배, 방사선은 2.5배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원하지 않는 임신일 경우 임신부가 우울증에 시달리곤 한답니다. 임신에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군요. 계획 임신의 장점을 6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클릭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계획 임신은 곧 임신 전 관리를 의미하는데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예로 들자면, 먼저 당뇨나 간질 환자의 경우 태아 기형의 위험성이 있는 약물을 최소한으로 쓰고 엽산을 충분히 보충해 태아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을 조절하거나 임신 전 관리를 통해 선천성 대사 이상, 신경관 결손증 등 태아 기형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임신을 위해 또는 임신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전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유익이 참 많네요. 조금 더 확장된 말씀을 드리자면 임신 전 상담보다 오히려 결혼 전 상담이 더 중요합니다. 결혼 전 상담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물론이죠. 결혼 전 상담을 소홀히 하게 되면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미 혼전 상담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려면 예비 부부의 신체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을 정도입니다. 강제 의무 조항이었다가 자율로 바뀐 다음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져 다시 의무 조항으로 바꾼 상태이지요. 그럼 결혼 전 상담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면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드시 혼전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과 임신 전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접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혹시 국가적 차원에서 임신 전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대표적인 예로 홍콩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인 가족계획연합에서 임신 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비해 매우 부부 중심적이며 구체적입니다. 1회 상담과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600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만 원 정도이고요.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클릭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전 플랜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앞서 살펴보신 임신 전 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실제 병원에서 채택돼 사용되고 있는 임신 전 부부 건강 평가 설문지를 첨부해 보았습니다. 직접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클릭 시 제시되는 창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쇄, 보관도 가능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연 임신을 위한 준비. 여기 똘똘한 부인을 얻어 나라에서 알아주는 1등 찌질남에서 나라 최고의 장수로 거듭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바보온달 장군. 이 이야기는 바보온달 장군이 만난 뜻밖의 역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늦으시는가? 공주님, 잘 계셨는가? 술 냄새.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지.
사나이 대장부가 말이야. 일 때문에 한잔할 수도 있지. 그걸. 알았어요. 여보, 혹시 아니네요. 당신 술 냄새가 하도 역해서 그랬어요. 진짜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 너무 걱정 마요. 조만간 생기겠죠. 벌써 5년이야, 5년. 처음 1, 2년이야 아직 바보짓거리 할 때인지라 조심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엿한 장군이 된 지금에 와서도 애가 안 생긴다는 건. 그러게요. 우리 날 박는 대로 동네 의원이라도 한번 가봐요. 아니야. 다 내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일 날 박는 대로 해구신을 얻어오든 장어를 한 수쿠리 집어삼키든 술을 내서. 당신이야말로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그만 좀 해요. 이게 다 당신이 운동도 안 하고 영양관리도 안 하고 훈련에만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거라니까요. 됐고, 내일이라도 내가 제대로 마음만 먹으면 게임 끝이야. 이것 봐. 당신이 이렇게 고집만 부리니까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그렇잖아요. 임신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의원이랑 상담도 하고 해서 차근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 몰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잠이나 자. 내가 저 인간 장수는 만들었어도 아빠는 못 만들어주겠다. 애를 나 혼자 낳는 것도 아니고. 평강의 말대로입니다. 임신은 부부가 함께 삶의 다각적 측면에서 적절한 준비를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온달처럼 마초적인 접근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죠. 그렇다면 과연 임신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시 현대로 돌아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부터는 자연 임신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별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접근이 실용적이죠. 그럼 어떤 항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직장 생활에 대한 조언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운동이나 체중, 영양 또는 식습관에 관련된 내용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 외에도 나이, 생활 습관 및 환경, 약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기본이다 보니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임신을 원할 경우 남녀 모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여성에게는 호르몬 불균형을, 남성에게는 정자의 질과 수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무슨 일이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고 적절한 조언이 꼭 필요한 상황이네요. 워커홀릭의 경우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연 임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 건전한 취미생활, 여행, 반신욕 등 자신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임신 계획을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최후의 수단으로 휴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연 임신을 위해 직장 생활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무조건 금연하세요. 그리고 몸을 자주 움직이시고요. 점심 식사를 대충 때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또 작업 환경에 따른 안전 규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자기를 굽거나 배터리를 제조하는 등 임신에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더불어 다음과 같은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들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클릭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나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임신이 잘 되겠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최근 평균 결혼 연령이 여성은 만 29세, 남성은 만 32세입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첫 아이를 갖는 시점은 만 35세 무렵이 될 수 있죠.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네요. 남성의 나이와 임신 능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 30대에는 남성의 정관에 성숙한 정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90%인데 만 40세를 넘으면 그 수치가 5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나이가 많으면 정자의 질이 떨어져 임신이 어려워지고 외소증이 나기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기능에 문제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정자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남성들이 빨리 동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은 어떤가요? 여성의 임신 능력이 만 25세의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30세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35세에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35세 여성의 임신 능력은 25세 여성의 절반에 불과하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여성 생식 능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먼저 난자 생성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이 변화하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체중이 증가하는 것도 주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질병의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자궁 내막증, 다낭성 난소 질환 또는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령 임신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태아 기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자연유산이 증가하거나 임신 합병증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보다 고령 임신에 따른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령 임신을 위한 불안 극복 5계명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씩 읽어보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 임신을 위한 불안 극복 제1계명 무조건 웃어라. 2계명, 웃을 일을 만들어라. 3계명 음악을 많이 들어라. 4계명, 남편과 기분 전환을 해라. 마지막 제5계명 아내를 위해 이벤트를 해라. 꼭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일궈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신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던 부부는 확실히 자연 임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다 자연 임신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우선 운동이 자연 임신에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남자의 수정 능력이 좋아지고 불임과 유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임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요. 자연 임신에 좋은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걷기와 수영, 요가가 있습니다. 걷기는 운동 초보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고요. 수영은 남성과 과체중 여성에게 권장할 만한 운동입니다. 요가는 특히 생식 능력 강화에 효과적인데요. 요가를 하면 생식기로 흘러가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여 산소와 영양분, 호르몬 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자연 임신을 위한 운동 10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운동 목표가 체력 단련인지 체중 조절인지 명확하게 정하세요. 둘, 운동 시간과 강도 등 계획을 잘 세우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셋,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번갈아 합니다. 넷, 운동 중 물을 많이 마십니다. 다섯, 살 뺀다고 굶으면 안 됩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여섯,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세요. 일곱,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여덟, TV가 있으면 운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TV를 없애고 그것이 어렵다면 TV를 보는 동안 운동을 하세요. 아홉, 부부가 함께 운동하면서 서로 운동량을 체크합니다. 열,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당연한 이야기인 듯 하지만 신경 써서 실천해야 할 것들만 모아놓으셨네요. 꼭 실천하겠습니다. 자연 임신을 위한 약 처방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그에 비해 영양 상담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자연 임신을 위한 영양과 식습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쉽게끔 영양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입니다. 요즘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가장 주요한 에너지원이자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단, 정제되지 않은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셔야 하는데 현미, 호밀빵, 보리, 혼합 잡곡, 메밀국수, 오트밀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 구성 물질로서 모든 종류의 세포 구조를 제공합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는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은 약 20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임신과 연관된 것은 카니틴과 아르지닌인데요. 먼저 카니틴은 정자 운동성과 가입 능력에 좋고요. 고기, 생선, 우유와 유제품, 통밀,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르지닌은 정자 수와 활동성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발기부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주로 남자에게 효과가 좋군요. 그렇습니다. 아르지닌은 주로 견과류와 식물씨앗, 현미, 효모 등에 많고요. 생선, 꽃게, 달걀 등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지방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포화지방은 전반적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불포화지방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정자 생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오메가9, 오메가3, 오메가6는 생식 환경과 관련해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9은 정액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도움을 주고 올리브유, 땅콩류, 카놀라유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정액 생성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서 참치, 고등어, 연어, 멸치, 정어리, 대구 간류, 꽁치, 감치 등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6는 가임기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로서 자궁경부의 점액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달맞이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달맞이유는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섭취하기는 어려우니 음식물과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임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타민에는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코큐텐, 라이코펜 등이 있습니다. 먼저 엽산은 치명적인 선천성 기형인 태아 척추 이분증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엽산은 임신 전부터 복용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 임신 전에 이미 충분한 양의 엽산이 저장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엽산이 부족하면 다운 증후군의 가능성도 높아지니 반드시 섭취하셔야 합니다. 임신 시도 3에서 6개월 전부터 아니면 최소 1개월 전부터는 반드시 복용해야 임신 초기에 필요량을 채울 수 있으니 부부가 함께 엽산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B6는 임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원인 불명의 불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보조제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치료 용도로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B6는 동물의 간과 신장,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현미, 대두, 땅콩, 괴리, 당근, 해바라기 씨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고 동물의 간과 신장, 각종 유제품, 생선과 조개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정자 수와 활동성을 증가시켜줍니다. 하지만 흡연과 음주가 잦을 경우 체내 비타민 C가 고갈되고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으니 잦은 흡연, 음주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여성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는 영양소이지만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물의 간, 장어, 유제품, 달걀, 대구나 갈치 간, 생선 기름, 시금치, 호박, 붉은 후추 등입니다. 이 밖에 비타민 E는 자연 유산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고 코큐텐은 정제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마지막 라이코펜은 전립선 기능 향상과 불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제 고르는 요령과 영양 보충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로 수록합니다. 꼭 클릭하시고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무기질인데요. 철분, 칼슘,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크로뮴, 구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굉장히 적은 양만 있어도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각각의 효능을 말씀드리면 철분은 혈액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칼슘은 여성의 월경전 증후군 완화와 남성의 가임 능력에 좋습니다. 또한 아연은 남성 생식세포의 생성을 도와주고 셀레늄은 정자의 운동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생리전 증후군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크로뮴은 정자수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는 여성 생식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같이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영양소들이군요. 신경을 팍팍 써야겠어요. 흥미로운 지식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제안하는 불임 극복 식이요법인데요. 이 중 5가지 이상을 실천하면 재란성 불임의 80~90%가 감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 정말 꼭 필요한 정보네요. 하지만 그다지 실천이 어렵진 않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스 지방을 피한다. 불포와 식물성 기름을 많이 사용한다.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다.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먹는다. 매일 전지 우유 한 잔을 마신다. 엽산과 철분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한다. 철분을 섭취한다. 최고의 음료수는 물을 많이 마신다.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매일 운동한다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정력제나 보양식만 잘 먹으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팁으로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연 임신을 위한 준비. 다음 항목은 체중입니다. 저체중과 비만, 공이 임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자 하나만 있어도 임신은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남성이 의외로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게요. 너무 자신감들이 세셔서 문제죠. 네, 반성하는 마음입니다. 체중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엉덩이가 큰 여자가 아이를 잘 낳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소위 S라인 몸매가 임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어머, 정말요? 뜻밖이네요. 마릴린 먼로의 몸매를 보면 허리 둘레가 엉덩이 둘레의 70%가량 됩니다. 이처럼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이 0.7인 여성이 임신에 있어 최적의 조건임이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모래시계 형태의 몸매를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여성 생식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30%나 더 높고 임신 확률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야, 자기 관리 잘하는 여성이 역시 생식 능력도 탁월하군요. 우린 자기만 체중 관리하면 되겠네?
나야 뭐 괜찮으니깐. 오늘부터 함께 열심히 운동 좀 하자. 다음으로 생활 습관 및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과 태아 발달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습관,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중 습관과 환경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태아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의 절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경 꼭 써야겠어요. 아무래도 음주나 흡연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음주의 경우 여성은 임신 시도 2주 전부터, 남성은 임신 시도 3개월 전부터 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담배 10개 비면 임신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도 자연 임신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흡연을 하시는 남편들은 아내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게요. 여기도 한 분 신경 쓰셔야 할 분이 계시네요. 박사님, 카페인도 신경을 써야 하는 물질 아닌가요? 그렇죠. 카페인은 일종의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하지만 남녀 모두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임신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단 증상이 따를 수 있으니 부부가 함께 줄여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의 위협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수십 년 내 남성 정자수의 급격한 감소의 원인으로 환경 호르몬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일상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을 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페인트, 석유, 살충제, 비닐, 방부제, 장난감 도료, 각종 건축 자재,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제품들, 드라이 클리닝 용제 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취미 생활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자연 임신에 해로운 취미 생활을 소개해드리니 클릭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파도 수정 능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세포의 단백질 구성에 영향을 주어 염색체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PC, TV, 프린터와 복사기, 전자레인지, 전기 담요 등을 사용할 때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완동물은 어떻게 하나요? 임신과 큰 상관이 있나요? 애완동물에 관해서는 의사와 꼭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는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없고 함께 운동을 하는 등 오히려 장점이 있지만 고양이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칫 유사를 유발할 수 있는 톡소플라스마라는 원충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양이는 키우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체 검사를 통해 예방을 하면 되는데요. 애완동물 문화가 발달된 유럽에는 임신 전 기본 검사 항목에 이런 검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겠네요. 자연 임신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위한 열이 참 보기 좋군요. 수면은 남녀 모두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은 자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옷은 몸에 꼭 끼는 옷을 피하세요. 신발은 굽낮은 신발을 신습니다. 치과는 임신 전 모두 치료하시고요. 사우나는 임신 계획 중이라면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파마는 되도록 빨리 끝내시고요. 특별히 남성의 경우 위생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과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4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머, 재미있겠는데요? 하루 24시간 임신만 생각하는 임신 집착형이 있겠고요.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열공형도 있습니다. 열공형은 자기 지식에 너무 사로잡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스트레스 악순환형, 시댁어른 등살에 스트레스를 받는 시집살이형이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현명한 관리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인드 컨트롤을 하세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임신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부부관계를 갖습니다. 배우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금물이고요. 요가 강습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주 외출하시고 일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복식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줄 지지 그룹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그 정도가 심각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산모와 태아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백이 만든 우울증 자가 진단표를 제시해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것을 챙기기보다 해로운 것을 차단하는 게 우선인데요. 약물 복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몸에 좋은 약을 먹기보다 일단 해로운 약을 걸러내고 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선 약물 복용에 대한 개괄적 이야기를 드린다면, 약물에 관한 고민은 임신 후가 아니라 임신 계획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물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의와의 상담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질환별로 안전한 약물과 위험한 약물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직접 클릭하셔서 확인도 하시고 출력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환. 질환과 관련해 일반 질환과 자연 임신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이 임신을 한다면 특별한 관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임신 후 태아 건강도 그렇지만 산모가 임신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옳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질환 때문에 임신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점, 잘 관리해야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자연 임신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질환의 종류별로 하나씩 표를 만들어가며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염성 질환은 손만 잘 씻어도 7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임신 시도 3개월 전부터 관리해야 하고요. 고혈압일 경우 정기적인 병원 검사는 물론 간단한 혈압계를 집에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잘못 관리하면 장애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이요법과 혈당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당뇨병 여성을 위한 임신 전 식이요법 요령과 임신 전 운동요법을 첨부하겠습니다. 클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갑상선 질환인데요. 임신 전 반드시 질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 능력을 감소시키고 배란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한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여성에게는 미역국이 아주 좋습니다. 예부터 임신 중이나 출산 후 미역국을 챙겨 먹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군요. 루푸스는 가임기 여성의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면 면역계 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침입한 세포로 잘못 인식하고 공격하는 질환이죠? 굉장히 심각한 질환인데 임신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임신을 하면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6개월간 증세가 악화되지 않고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몸 상태가 되었을 때 임신해야 합니다. 천식은 임신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증상을 완화시킨 후 임신해야 합니다.
빈혈은 유산과 조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 후 임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장병은 산모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전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추가적인 팁으로 임신 전 반드시 심장 건강을 체크해야 하는 경우를 모아보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신장병입니다. 임신 계획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하고요. 간염은 자체로 임신 능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에 영향을 줄 만큼 간 기능 손상이 심각한지는 꼭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적절한 지적입니다. 간 기능 손상은 임신 중 자연유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간질은 약물로 조절하면 임신 시도가 가능합니다. 임신 3개월 전부터 발작 조절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해야 하고 또 3개월 전부터 엽산을 복용하면 경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치아 질환은 태아의 성장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니도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뽑는 것이 좋습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는 여성이 임신하면 70-80% 정도는 증세가 호전됩니다. 하지만 증세가 심할 경우에는 저체중아를 출산하는 등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비인데요. 어머, 변비도 임신에 영향을 끼치나요? 그렇습니다. 변비로 인해 변이 오래 정체되면 변의 박테리아로 인해 난관 염증을 일으켜 임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는 임신 중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임신 전에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변비는 생활 습관을 좋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변비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추가적인 팁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의 임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대부분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생식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기능뿐 아니라 욕구적인 부분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필요한 영역들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피임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임수술은 장애인 본인의 의사로 결정해야 하고요. 임신 중절은 반드시 전문 기관과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도 임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출산 후 회복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교육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에 앞서 미리 생각해보았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 대답과 지금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 임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임신 계획에 따른 계열별로 몇 가지의 수칙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며 내용도 정리하고 실천 의지도 잘 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연 임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잘 알고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뜻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실천해야 할 것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생활 속에서 차근차근 풀어간다면 정말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삶 속에 하나씩 풀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TLC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로 나온 아이돌 그룹 이름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원인 불명의 습관성 유산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명의 이름인데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의 배려와 격려, 본인의 마음가짐만으로 습관성 유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역시 이해가 바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처방만으로 아무런 치료 없이 대상 환자의 약 60에서 75%가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역시 임신에는 정서적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론의 완성은 부부가 함께하는 실천이고, 실천은 자연 임신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베이비 플레이를 통해 예쁘고 행복한 자연 임신의 성공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